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3강, 3장, 전문가의 브랜드 블로그, 네이버 논란 세팅 마법.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브랜드 블로그의 중요성과 그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박 대표님,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이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었다고 해서 마법처럼 고객이 몰려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다릅니다. 변호사님이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읽는 이들이 팬이 될 수밖에 없는 블로그를 만드는 마법의 레시피, 바로 기본에 충실한 세팅입니다. 기본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훌륭한 요리사가 최고의 재료를 고르고 완벽한 준비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도 블로그를 세팅할 때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전문가들의 블로그를 1위로 만든 마법의 세팅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 이름이 마력. 블로그 설정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블로그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중인 또는 운영 예정인 법무법인 이름을 사용하는 일반적입니다. 현재 사무소를 오픈 안 했거나 오픈 예정인 분들은 네이밍에 신중을 기하셔야만 합니다. 이름은 내 브랜드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애플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혁신, 세련됨? 이처럼 이름 하나로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의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직관적일 것. 고객이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네 글자 이해할 것. 김현장, 광장, 태평양 같은 유명 로펌들을 보세요. 모두 네 글자 이해하죠. 세 번째, 독보적일 것. 검색했을 때 변호사님만이 독특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 블로그명을 법무법인 이름 대신 자신이 전문 영역을 앞세워 짓는 건 역시 좋은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땡땡의 법률 상담소, 세금 걱정 끝 땡땡 사무소, 특허 전문 변리사 땡땡. 이런 블로그명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인상을 주지 않나요? 아, 정말 그러네요. 근데 저는 여러 분야를 다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니 팁, 블로그 설정은 어디서? 우선 관리로 들어갑니다. 관리는 보통 프로필 아래 또는 PC 버전 기준 상단 우측 메뉴 관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단 이미지 참고하기. 관리에 들어오면 기본 설정의 별명 부분이 블로그명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고 나서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됩니다. 프로필의 힘. 프로필은 변호사님 온라인 명함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력 나열은 NO. 고객에 왜 나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 슬로건 신념. 예. 당신의 권리 제가 지키겠습니다. 핵심 강점. 예. 15년 경력의 도산 전문 변호사. 주요 실적. 예. 1000건 이상의 개인회생 파산. 연락처 또는 비즈니스 이메일. 카테고리 마법. 박 대표님, 카테고리가 정말 중요한가요?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카테고리는 변호사님 블로그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뼈대입니다. 잘 짜인 카테고리는 검색 엔진에도 좋고 방문자의 이용 편의성도 높입니다. 자, 이제 필수 카테고리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필수 카테고리 소개, 변호사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 공지사항, 법무법인 주요 공지사항 안내, 컬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길, 일상, 이일장, 인간미를 보여주는 공간, 후기,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 공간. 위 카테고리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개 및 서비스, 나의 브랜드 스토리와 전문성의 무대. 변호사님 고객들은 단순한 경력 나열이 아닌 당신의 이야기와 전문성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변호사의 브랜드 스토리와 전문 서비스를 동시에 보여주는 핵심 공간입니다. 소개 부분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변호사님의 신념과 철학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은 어떤 것인가요? 클라이언트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요? 서비스 부분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어떤 법률 분야에서 특별한 강점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을 명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사기 횡령 전문가, 폭행 상해 사건 해결사, 학교 폭력 소년범 전문가. 이렇게 퍼스널 스토리와 프로페셔널 엑스퍼티즈를 함께 보여주면 고객들은 변호사님을 더욱 신뢰하고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고객은 단순히 경력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B. 공지사항, 법무법인의 소통 창구.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 그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는 변호사님이 법무법인과 고객 사이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법무법인 주요 일정 안내, 법률 서비스 변경사항, 새로운 변호사 영입 소식, 법률 세미나 또는 무료 상담 이벤트 안내, 휴무 안내 등 운영 시간 변경사항. 이 카테고리를 통해 고객들에게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님이 법무법인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소개글을 이곳에 고정해 놓으면 방문자들이 쉽게 볼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컬럼, SEO의 핵심, 전문가의 증거. 박 대표님 어떤 글을 써야 할까요? 컬럼은 변호사님 전문성을 드러내는 핵심 공간입니다. 이곳에 올리는 글들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어 잠재 고객들을 변호사님의 블로그로 이끌게 됩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길, 최근 법률 이슈에 대한 해설 등을 올려보세요. 이는 변호사님이 전문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D. 일상일기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창. 변호사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변호사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변호사님 인간적인 모습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카테고리는 변호사님 취미, 일상적인 고민,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전문가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 김땡땡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글들은 검색 노출과는 무관하지만 오히려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인기 비결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른 이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2. 후기, 신뢰의 증거. 고객의 목소리가 변호사님이 가장 강력한 광고입니다. 후기는 잠재 고객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겪은 사람의 경험담은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가능하다면 고객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후기를 올려보세요. 물론 고객이 동의를 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님, 이 모든 카테고리를 채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투자입니다. 변호사님 온라인 사무실을 튼튼하게 만드는 투자죠. 기억하세요. 빈 카테고리는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각 카테고리에 꾸준히 양질의 콘텐츠를 채워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변호사님 블로그는 잠재 고객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온라인 사무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콘텐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레이아웃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단순히 예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방문자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꼭 지켜야 할 사항, 전체 정렬, 중앙, 깔끔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줍니다. 카테고리, 펼치기, 방문자가 한눈에 콘텐츠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페이지당 글 1개, 글쓰기 앨범형, 썸네일. 뭔가 점점 전문가 블로그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만으로 변호사님의 블로그는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릴 겁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 검색 엔진을 매혹시키는 키워드 전략, 그리고 잠재 고객의 실제 의뢰인으로 전환시키는 마법 같은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이 변호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 더 깊이 있는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성공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완주해 봅시다. 그렇죠. 이건 이제 뭐 변호사들 블로그 안 하는 사람 없겠죠. 블로그도 하고 뭐 예전에 이제 법률 카페, 블로그, 요즘은 이제 뭐 로톡, 그렇죠? 로톡도 많이 하죠. 로톡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로톡.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블로그 전략도 아마 이분도 아마 로톡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로톡도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카테고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로톡도 이제 광고를 하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해결 사례, 동영상도 이제 동영상은 이제 유튜브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 링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5,000개, 6,000개를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이제 변호사 블로그처럼 돼 있고요. 여기 변호사 보면 이제 나오죠. 민사 절차, 회생 파산. 여기 이제 광고죠, 여기도. 요 한 칸이 10만 원입니다.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 어떤 관심사 끌어들일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2030 MZ세대 개인 파산 회생 증가 원인에서 이제 이쪽에 이제 컬럼이죠, 사실. 컬럼을 동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해서 한가는 못하거나 마무리 짓지 못한 임대인 면책항변 못한다. 이건 이제 최근에 문제된 다주택자 파산에 있는 걸 동영상으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체류와 파산 면책. 해외에 계신 분도 이제 파산 면책을 많이 하시죠.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 계신 분은 이제 제가 부부 파산을 이제 선임한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면 이제 보고 찾아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변호사들. 요게 이제 25만 원이에요. $25만. 제가 뭐 로톡을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로톡을 한다는 거죠. 로톡. 여기 이렇게 보면 로톡이 나오죠. 파산하면 이제 변호사들이 쭉 뜹니다. 뜨고. 개인 상담한 것도 나오고요. 동영상도 나옵니다. 동영상. 파산과 관련된. 여기 제거 나오죠, 여기. 무슨 뭐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후기가 중요하죠. 후기. 변호사들도 후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후기가 나오죠. 관련 분야 30개. 이분은 4개. 그죠? 여기 10개.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이런 게 그런 거죠. 브랜딩. 이제 아마 후기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이런 데서는. 오픈되니까. 그죠? 후기. 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이제 상담을 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이후에 어떤 글 같은 걸 좀 정리해서 보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정리해서. 그 다음에 전화 상담했을 때 혹시 놓친 거, 그죠? 때로는 판례도 한번 좀 찾아주고, 때로는 이제 뭐 법률도 좀 정확하게 리서치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후기를 올려주죠.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1년, 2년, 3년, 4년. 이게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된 거예요. 4년. 4년간 이제 한 400개 정도. 400개. 다 나오죠. 회생파산은 365개, 대여금 12개. 저는 이제 지금은 다른 상담은 안 하는데, 상속파산하고 한정승인, 그 다음에 회생파산만 하고 있는데, 회생파산에서 이제 365개. 10명 중에 한 2명, 2명 정도가 이제 올려줄까 말까 합니다. 남의 마음 없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동안 한 2,000개를 했는데 400개죠. 20% 정도죠. 20%. 80%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선임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또 다 선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뭐 블로그, 이것도 뭐 블로그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그 브랜딩 아마 뭐 각자의 어떤 블로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변협에서 하는 나이 사건, 나이 변호사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